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랑 정말 제자리 걸음 그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치죠. 어제 55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중립 구간 안에서 공탐지수는 5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한 단계 조금 레벨업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를 아직까지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74,000 자리를 잘 지키려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지만 언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전쟁이 늘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중립 구간에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항상 긴장의 끈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안에서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ETF 자금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번에 월요일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흐름을 살펴봤었죠. 목요일, 금요일에 그래도 큰 폭으로 순유입세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월요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관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2억 9,6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 말씀드렸다시피 한층 올라왔다가 여기에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지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아직까지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1억 3,100만 달러,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는 소폭이지만 3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섹터별로는 흐름이 어땠을지 또 간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 섹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인공지능 그리고 디파이, RWA가 조금 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의 흐름을 보면 AI 안에서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밑으로 혼자서 갑자기 질주하고 내려오는 선이 보이죠. 이 선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7%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질주를 하다가 내려갈 때는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크게 내려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와는 대비되게 조금 잘 버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디파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 섹터 2%의 상승세 일주일 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섹터별 흐름 짚어볼 때도 말씀드렸던 게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은 AI 노려봐도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바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RWA가 디파이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었죠. 정확히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그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섹터별 흐름도 짚어드리고 있고 어제 방송에서는 청산 히트맵 봤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히트맵 안에서 비트코인이 단무지를 잡아먹으러 75,500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정확하게 75,500을 넘어서 76,000을 터치하고 유동성 잡아먹은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오프닝에서 이렇게 짚어드리는 내용들이 확실히 그 다음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살펴가면 좋을지는 내일의 코인 통해서 꾸준히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이 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46% 하락하면서 74,200달러대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일단은 74,000 위에서의 움직임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76K도 뚫어낼 수 있는지 향후 며칠 동안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5%가량 1시간
시간 전 대비해서는 밀리고 있고요. XRP도 0.46%, 솔라나까지 0.7%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무빙은 여태까지 보여줬던 변동성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계단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위로든 아래든 우리가 조금 점쳐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눈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빠르게 흘러가는 미국 이란의 이런 정세에 다들 좀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또 오늘 정준명 전문가의 관점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또 기대감이 퍼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더라라는 소식에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2차 협상을 검토 중이라더라라는 소식으로 다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태까지의 패턴을 본다면 이렇게 기대감이 심어졌을 때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는 소식들이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미끄러질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위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가능성을 조금 더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좋아요. 지금의 시장은 기대감이 조금 퍼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충분히 만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잖아요. 일단 지금 보시듯이 이제 미국과 이란 며칠 전 주말 동안만 하더라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또 월요일 또 예정이 없던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이란 쪽에서 협상할 의지가 있고 네. 적극적으로 2차 회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 이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 전체가 조금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다들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네.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종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이 조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란의 이 핵 보유와 관련된 내용이랄지 네네.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이랄지 조금 간극이 크기 때문에 2차 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1차 회담을 할 때도 원래 뭐든지 간에 이제 협의라는 게 처음부터 잘 풀리는 경우는 그쵸.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입장도 강경한 부분이고 트럼프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란 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놨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권리권 그것도 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의 입장에서 또 무조건 강경하게만 할 수는 없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간 선거도 이제 크게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한 발짝 물러선다면 또 좋게 흘러갈 수 있지만 저는 뭐 제 이상으로 2차 회담에서도 어떻게 그 입장을 좁혀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네. 일단 살펴보시면 1차 회담 때 이제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날아가서 이제 길게 좀 회담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엔 그쵸. 결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란에서도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쟁으로 해서 3,800억 달러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쉽게 포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긴장이 재고조가 되었지만 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또 이 2차 회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은 멀지 않았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인해서 또 시장이 반등을 나왔던 상황이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여태까지 패턴을 보면은 확실히 조금 좋은 소식 나왔다가 안 좋은 소식 나왔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약간 내성이 생겨가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를 본다면 이렇게 이번에 2차 회담이 나오면서 76회까지 어제는 그쵸. 갔던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76회를 찍고 지금은 73회까지 조정이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이제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미국 이란에 대한 이제 종전의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종전이 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저는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슈팅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란 건 결국에 선반영의 의지가 강한 부분이고 지금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서 76회까지 가지 않았냐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 많은 부분이고 그쵸. 일단 당장 앞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미국 이란에 대한 이 종전의 기대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틀 안으로 이제 회담을 가질 거라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뉴스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팩트 체크도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우리가 좀 긴장을 놓고 이제 종전될 거야.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니 더 이상 딴소리 하지 않겠지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보면 다음 제가 보시면 일단 1차 회담 결렬을 떠나가지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가 호르무즈 봉쇄 카드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란 해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 이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강경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셀프 종전 빠져나오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압박 카드입니다. 예, 결국에 뭐 기뢰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주도권을 뺏기진 않을 거예요. 뺏기진 않을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쉽게 뺏기진 않을 겁니다. 그쵸. 그렇다고 이란에서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피해의 약 뭐 3,800억 달러 정도를 또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 이제 연관된 국가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이거를 트럼프가 받아들인다면 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자존심, 미국의 자존심상 그거를 다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또 비난의 화살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럴 줄 맞습니다. 알았다. 결국에는 국가에 피해가 되는 행동만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입장 차이를 좁혀 간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란 입장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예, 일단 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는지가 전 2차 회담의 가장 관건이고 물론 우리가 또 빨리 전쟁이 종전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 종전의 기대감으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빨리 끝날 것처럼 나왔지만 결국에 몇 년째 진행을 맞아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은 많은 시장이 영향을 받지만 이게 계속
계속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어느 정도는 시장이 면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2차 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팩트적으로 뭔가 나왔던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는 풀매수야라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포모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워낙 간극이 크기 때문에 2차 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조금 의견이 합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결국에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양국이 다 피해를 입는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2차 회담을 통해서 빠르게 의견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양방향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시나리오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펼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그냥 계속 두 손 놓고 보고만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실시간으로 다 짚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보방이 마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꼭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느 구간에 와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도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박스권 대비해서는 약간 반 단계에서 한 단계 정도는 네.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달간의 이제 긴 행보, 큰 박스권 긴 행보가 여기서 끝날 것인지는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한 네. 거는 그 분수령이 될 거는 이제 미국 이란과의 이제 이런 회담 내용들이겠죠. 만약에 또 회담이 결렬이 되거나 결국에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쵸.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가 좀 기술적 구간으로 제가 좀 살펴서 드리면 일단 73,600의 상방 갭은 다 갭을 메꿨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위쪽 갭은 우리가 80K 구간에 있습니다. 오. 예. 그러면 이 80K 위에 갭 구간을 채우러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아래쪽에 생겨 있는 지금 현재 69K대의 갭을 메꾸러 갈 것인지는 네. 이제 거기서 어디로 움직일지를 튀어갈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차트적으로는 분명한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차트만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이슈나 어떤 재료로 인해서 이런 걸 무시하고 또 추세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방의 상방과 하방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시장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 시장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엊그제는 하락의 분위기였지만 또다시 하루 만에 또 트럼프의 발언을 인해서 또 맞아요. 상방의 분위기고 또 내일은 오늘 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상방과 하방을 열어두고 이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아직까지 팩트 기반으로 정확히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위에는 80K 위에 갭이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로는 70K 아래 69K대의 갭이 있는 부분. 갭을 메꾸는 성향은 강하지만 무조건 메꾼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100%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이 있다는 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트로 때 앵커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위쪽 유동성 물량을 많이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 지금 현재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76K 저항을 맞고 73.8K까지 조정이 나왔다. 지금 현재 74K, 74.2K에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상방을 당장 치러 가기 보다는 밑에 유동성을 먹으러 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기술적 지지 구간을 13.1K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CME 차트 안에서 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CME 차트로 확인을 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또 방송에서 배워봤었던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서도 그 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그 윗부분에 있는 유동성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유동성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
시장에서는 마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올라가는 게 건전한 상승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밑에 있는 유동성 구간이 어디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시장 안에서 트레이더들,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들 펼치고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요즘 같은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늘 똑같은 말이지만 예,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리스크 관리는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필요 없이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절대 포모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모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확실한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지션 관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방에 대한 대응과 하방에 대한 대응을 열어두고 거기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뭐 알트 같은 경우 이제 현물들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도미넌스가 59%까지 지금 치고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트들을 좀 섣불리 매집하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트들도 조금 매집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향방은 이제 세 가지 신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합의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일단 최대치 79K에서 80K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합의가 성공을 한다면. 하지만 반대로 또다시 회담이 밀리거나 그쵸. 또다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좀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결렬이 된다면 다시 한번 69K의 갭을 메꾸러 갈 수 있고 69K마저 위태하다면 67K까지는 우리가 크게 열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큰 박스권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상방 하방을 먼저 확신보다는 좀 유연한 대응을 가지고 하시고요. 만약에 협상이 장기화가 된다 한다면 결국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내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서 거기에 맞게 조금 포지션 관리 그리고 현금 비중 관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에 맞춘 대응 라인들까지도 설정을 해서 알려주셨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조금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옆으로 눕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린다 말씀드렸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 알트들 안에서는 또 기회를 잡기 좋다 전문가님들이 매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나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익을 내기 참 좋은 장이라고 하는데 왜 잃기만 할까 또 물음표가 띄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잃을 확률이 더 높은 건지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하나의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랑 조금 이렇게 다른 행보를 항상 보이게 되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뭐 좀 이란 미국이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하다 보니 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종목도 좋고 시장의 반응도 좋다. 시장에 대한 정황을 살펴본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게 왜 개미들은 시장에서 잃을 확률이 높은가라는 기본적인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을 잠시 쉬어간 의미로 들고 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트레이더나 모든 게 뭐 전업 투자자든 뭐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와 일반의 차이는 저는 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느냐의 그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익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지성으로 희망을 갖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뭐 리플이나 예전에 과거에 그냥 존버하셨던 분들은 네. 정말로 400%, 500% 이상의 수익을 냈던 분들도 많으실 맞아요. 거고요. 하지만 결국엔 지키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욕심을 더 내다가 그 수익을 못 챙기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익을 내는 거는 개인 투자도 충분히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 거 잘하거든요. 그쵸. 네. 하지만 결국에는 지키는 투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 시장은
이 100이라고 한다면 뭐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코인 시장뿐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그 10%는 어떻게 90%와 나머지 90% 다르게 투자를 했냐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사서 존버를 해요. 트레이딩이란 게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변화된 시장입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장에서부터는 우리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거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만큼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만큼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뉴스 하나하나에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뭐 투자가 본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부업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이 유연한 대응처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두 번째는 뭐냐면 손절이란 걸 정말 못하세요. 맞아요. 네. 그냥 기다리면 언젠간 맞습니다. 본전까지 오겠지. 예, 손절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도요. 손절이란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돈이 무제한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은 고래들도 털리는 시장입니다. 뭐 기관들 고래라고 해서 세력들이라고 해서 다 돈을 벌진 않습니다. 걔네들도 털립니다. 예, 그만큼 이 시장은 치열한 거고 전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 혼자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기회성, 이제 제가 하락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락장을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싸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그 가격이 싸져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이미 물려 있는데요. 기회가 눈에 보여도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엔 대부분은 물려있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락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결국에 상승장이라는 건 1년 중에 짧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그 상승장만 기다리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금도 그렇고 기관들이나 세력들한테 딸릴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손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회와 시간적 비용을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트레이더를 우리가 뭐 최고의 트레이더를 꼽을 때도 최고의 트레이더는 기계적 매매라고 하거든요. 기계적인 이쪽과 기계적인 손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절이라는 것도 나만의 기준을 꼭 정하셔서 거기에 맞게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손절이라는 건 결국에 더 큰 리스크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게 정말 힘든 줄 알지만 그거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실 때 보통 손절 라인을 뭐 몇 퍼센트?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로 잡으시나요? 그렇죠. 손절 라인이라는 건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도 이 플레이량을 짤 때도 우리가 뭐 단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계적인 포트폴리오, 우리가 스윙적인 포트폴리오, 중기적인 포트폴리오, 뭐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그쵸.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포트폴리오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단타예요. 네. 좋다면 삽니다. 유튜브 보고 오늘 누가 좋다고 하면 사요. 오른다더라. 네. 그래서 사죠. 누구나 아는 정보는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아, 그쵸. 예전에 뭐 리플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플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자, 리플 같은 경우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가 그리고 코인 가격이라는 거는요. 호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치고 가지 않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20만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과거에 삼성전자 5만 원이었으면 그때 삼성전자 일을 못 했나요? 그때 잘하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이 반영을 못 했던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렇게 커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시장도 리플이 유동성이 결국 있어야 이 리플의 호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리플이 왜 안 오느냐 물어보면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요? 비트코인이 안 오는데 리플만 독단적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가를 정할 때도 적당한 목표가를 정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대부분은 10년을 보려고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코인이라서 절대 몰빵 투자는 금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사이클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행보장인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점 체크를 하셔야 내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종목 사다 두고 그냥 가만히 두신다. 그러면 그 계좌가 부러진다. 그거는 결국엔
망치는 내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절은 꼭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몰빵 투자 금지하셔야 되고 시장 사이클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급하게 오르는 코인들 있죠. 네. 추격 매수, 흔히 말하면 우리가 포모라고 하잖아요. 네. 포모라는 게 결국에는 남들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버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고 내동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는 항상 여유롭게 오늘이 아니면 내일 수익을 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손절의 기준이란 것도 결국에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단계적인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던 부분에서 이탈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우리가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저는 차트를 100% 맹신하진 않습니다. 뭐 거시적인 경제, 뭐 매크로 이슈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트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차트를 100% 맹신하지는 않지만 차트가 그나마 우리가 이 시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뭐 10%의 손절을 잡을 때도 있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 20%의 손절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손절도 손절이지만 매수를 할 때도 꼭 분할 매수.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DCA, DCA 분할 매수를 꼭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6가지 그리고 감정적 매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이 전문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왜 똑같은 뭐 기본적인 거 얘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더라도 절대로 이 시장에서 크게 내 계좌를 망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 6가지를 자료로 띄워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만 하나씩만 바꿔주면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6가지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 띄워놓고 살펴보도록 하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 냉정함은 가지되 유연함을 조금 또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죠. 네, 반대로 이길 수 있는 6가지 방법은 제가 앞전에 했던 하지 말라는 이유를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감정적 매매를 하지 마시고 원칙 기반, 나만의 기준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차트를 반만적으로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고 정보를 기반으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추격 매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격 매수를 해서 내가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지키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기다니까 여유로움은 내 투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다니까 여유로움을 가져라. 그리고 손절 관리는 최우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장치다. 그리고 몰빵 투자하지 말라. 분산적으로 매수를 하라. 그리고 사이클을 무시하지 말라를 반대로 사이클에 맞게 시장을 항상 관찰하라. 저는 이렇게 이 반대로만 6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의 이 계좌는 뭐 절대로 망가지진 않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다 알 법한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초를 내가 조금 기반으로 두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놓쳤던 기초들이 너무나도 많다면 이 기회에 전문가님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앞으로는 조금 다른 매매 스타일을 가져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잃었던 손실들 일단 난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앞으로를 바꿔봐야겠죠. 전문가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얘기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내용들 살펴봤으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기초를 조금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실 건지 다시 한번 귀 쫑긋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네. 차트를 좀 잘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차트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내용은요. 토탈 1, 토탈 2, 토탈 3에 대한 뭐 다들 아시는 분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이런 차트를 볼 때 정말로 알트 시즌이 언제 되면 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교육 내용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거 토탈 1, 토탈 2, 토탈 3. 자, 기본적으로 이제 토탈 1 차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초가 총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토탈 1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을 만들어 놓은 게 토탈 1 차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탈 2 차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시가총액,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 알트들의 시가총액을 포함한 걸 우리가 토탈 2 차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탈 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총을 제외한 순수 알트코인들만의 시가총액을 가리켜 우리가 토탈 3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알트 시즌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토탈 3 차트에서 이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알트 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몰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트코인 언제 오나요?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살펴보는 게 토탈 3 차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탈 1은 토탈 2를 포함을 하고 있고 토탈 2는 토탈 3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탈 1은 토탈 2를 토탈 3를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전체 시가총액이고 토탈 2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그리고 나머지 알트 모든 알트들을 포함한 시가총액 그리고 토탈 3는 BTC 그리고 이더리움 중에 순수 알트코인만 포함한 뭐 다른 메이저 우리 코인들 리플을 포함해서 이런 수천 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토탈 3의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알트코인 쪽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토탈 3 차트에서 토탈 3 차트가 상승할 때는 진정한 알트의 강세 시즌 신호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알트들을 매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게 비트코인 차트나 이런 기본적인 차트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토탈 1, 2, 3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개 대입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장이 강세장이 오고 있다 아니면 약세장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알트 시즌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런 기본적인 토탈 1, 2, 3가 어떤 건지랑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탈 3 쪽 순수 알트 강세.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차트를 살펴봤을 때 토탈 2, 3 차트가 전체로 시가총액이 우리가 강세 시즌을 판단할 수 있는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트 시즌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도미넌스와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토탈 1의 차트가 상승을 할 때는 이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BTC 단독 상승이죠.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 비트코인이 126개 신고가를 갔을 때도 알트코인들이 따라오지 못한 이유가 비트는 이렇게 날아가지만 밑에 알트들이 따라오지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토탈 1 차트에서 비트코인의 단독 시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지만 알트들은 거기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걸 비트코인보다는 전부 다 알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토탈 1보다는 토탈 1 차트에서 비트 도미가 내려가는지 그리고 토탈 1 차트가 내려가면서 비트 도미가 내려가는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만약에 토탈 1 차트는 하락을 하는데 비트 도미가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이제 약세장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비트 도미는 상승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 가격에 비해서 알트들의 하락폭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때 시장을 우리는 하락장 또는 약세장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알트 시즌은 언제냐? 토탈 1 차트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올라가지만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을 할 때 결국에는 토탈 2, 3 차트에서 상승이 나오고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알트 동반 상승이라는 신호를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도미넌스 그리고 토탈 원 차트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토탈 2 차트 그리고 토탈 3 차트를 보면서 유동성이 알트 쪽으로 많이 몰리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토탈 3 차트가 그렇게 이 알트드 시가총액이 늘어나지가 않고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 도미가 지금 계속적으로 58, 59, 60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아닌 계속적인 횡보 또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장을 우리가 부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알트 시즌, 소형 알트까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토탈 2 차트가 상승하고 토탈 3 차트도 동반 상승을 할 때 이더리움이 치고 그리고 밑에 메이저들이 치고 가면서 이런 소형 알트들까지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지표들을 꼭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트 시즌이라는 걸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차트들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언제쯤 알트 시즌이 올 것인지, 언제쯤 내가 좀 공격적으로 알트를 매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 활용모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셨던 것처럼 BTC 상승장 초입에서는 토탈 원 차트가 강세를 부립니다. 토탈 2 차트,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 알트들이죠. 이 차트는 보합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3 차트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토탈 1 비트종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알트 시즌을 진입하는 초기 단계는 토탈 1 차트는 상승을 해요. 그리고 토탈 2 이더리움 차트들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토탈 2 차트는 좀 덜하긴 하지만 동반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트 시즌 조금 초기 단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불장이 올 거야 라고 이제 진짜 알트 시즌이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토탈 1 차트는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약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토탈 2 차트도 이더리움 차트가 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탈 3 차트, 소형 알트까지 전체적으로 토탈 3 차트가 강세를 부릴 때 우리는 정말 진짜 알트 시즌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트 고점 신호, 이제 정말 알트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자, 토탈 1 차트는 보합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요. 가지고 토탈 2 차트에서 하락이 나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차트죠. 그리고 토탈 3 차트도 하락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고점 매도 신호라 판단을 하고 내가 수익적인 이런 알트들도 정리할 수 있는 단계, 이런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토탈 1 차트 하락, 토탈 2 차트 하락, 토탈 3 차트도 하락을 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장에 돌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락장, 약세장, 횡보장, 상승장, 그리고 고점 신호 이런 거까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대부분은 이런 거를 간과하시고 그냥 무작정 상승장은 계속 계속 올 거야 라는 이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료 토탈 1, 2, 3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내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공부를 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클을 내가 항상 공부를 해야지 내 고점 신호에서 안전하게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남들보다 이 강세 신호를 보면서 초기 단계를 보면서 미리 매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저는 투자라는 것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시장도 우리가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다른 투자자들과 나는 다르게 이 계좌 자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모르겠다. 그렇다면 항상 내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 결국엔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든 본업에 일을 하시든 결국엔 내가 수익 창출,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계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토탈 차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1, 2, 3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들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이 비트 중심인지 이더 중심인지 아니면 알트까지 자금이 흘러갔는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현재를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소폭이지만 이 토탈 1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2, 3는 약간씩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비트를 중점적으로 놓고 꼭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은 또 어디에 눈을 두고 있으신지 알트 안에서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히든코인이 그래도 좋은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됐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제가 오픈을 했던 코인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주셔서 제가 오픈했던 코인은 카이토 코인 제가 저번 주 방송에 오픈 드렸고요. 오픈 드리고 그리고 뭐 수익권까지 약 21% 정도의 수익을 내고 730원에 저희 정보방에서는 모든 익절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단 제 방송 보시고 카이토 코인으로 수익 보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언제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코인들 항상 제가 밤낮 뭐 항상 차트를 지켜보니까 이번 주도 제가 또 수익 낼 수 있는 코인, 수익을 내기 위한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예, 오늘 종목 안 가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오픈을 할 거니까 오늘 히든 종목은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예,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가격으로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격 664원,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664원에서 5원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가져왔던 1차 목표가는 750원, 2차 목표 850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목표가는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결국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목표가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제가 정준면 전문가 운영하는 저희 하이크립토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항상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 보시고 이 아카시 네트워크 매수하셨던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대략적으로 차트를 살펴본다면 610원에서 650원 여기를 우리는 강력한 지지 구간을 저는 체크를 했고요. 우리가 핵심 지지 구간을 얼마나 잘 지지를 하느냐 여기를 보면서 1차적으로 추가 진입 구간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카시 네트워크도 제가 이렇게 히든코인을 들고 오는 것들은 내가 장기적으로 가는 코인들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손절가는 필히 잡아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이탈,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한 615 라인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750으로 잡았지만 늘 수익은 분할적으로 익절해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시그널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정보방 꼭 입장하셔서 한번 저희의 시그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번 주 카이토 수익부터 그리고 토탈 1, 2, 3 차트 설명부터 해서 미국 이란이나 대한 내용은 제가 크게 또 길지 않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고 많은 유튜브나 많은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걸 상기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방송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투자를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마시고요. 절대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절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나한테 좋은 종목 수익을 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하나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냉철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졌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렸던 6가지 핵심적인 내가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꼭 상기를 시켜서 꼭 기본적인 것들 항상 기본적인 것들 시켜서 좀 투자를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번에 카이토 21%의 수익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타점과 향후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